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그가 시에서 그리워했던 고향은 바로 북간도, 지금의 중국 길림 지역이다. 우리 선조들이 배고픔을 피해 혹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 건너간 곳. 지금도 그곳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세워져 그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리봉에도 살고 있다. 별이 채 지지 않은 이른 아침. 이곳 가리봉의 하루는 조금 빠르다. 어두운 골목에 홀로 불 켜진 곳. 바로 연변 두부를 파는 가게다. 김태수라고 해요. 김태수. 중국에서 오고 연길. 올해 51. 음, 2년 반 넘었나? 2년 반 좀 넘죠. 양천공 시위는 10월 달에 왔을까나? 네, 사고 그래 좀 하면 3년 되네. 네, 3년 돼. 중국에서 김태수 씨는 다른 일을 했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기 전 한 달간 두부 만드는 법을 배웠다. 한국 두부는 좀 단단하고 연면 두부는 좀 연하죠. 먹기가 좀 고소한 면도 났고 연면 거는 콩 맛이 나죠. 콩 맛이 나고. 그러나 나가 두부가 좋아한다고요. 특별히. 근데 두부가 우리 맛은 안 되고 하거나 그래서 와서 두부를 했죠. 계기는 그렇죠. 가리보 이 격포들만 가나 다 격포들은 다 연면 두부 좋아하죠. 연한 두부 좋아하고. 하루 일과가 새벽 4시 50분 그래서 그쯤 기상하고 저녁에는 두렵죠. 뭐 9시 반, 10시, 뭐 10시 반 자고 두렵죠. 끓이고 치우고 하면 한 점심 한 11시 반쯤 거의 마무리되죠. 같은 일이가 없으면 나오고 또 치우고 하고 할까나. 쉬는 날은 더 없고 이분들이 놀 때면 난 하고 이 일할 때면 내가 휴식할 수 있죠. 해가 뜨자 첫 손님이 왔다. 힘들죠? 그렇게 힘들 줄 몰랐지. 이렇게 앞으로 두부 10판을 더 만들어야 또다시 밤이 온다. 가리봉의 비슷한 시각,
옆 골목에서도 아침이 시작됐다. 리천일 씨가 건설 현장 출근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 화령시 시골에서 살았어요. 23살까지. 중학교 필요보고 시골 농사질 했죠. 농사일 7년간. 가방은 없지만 매일 종이와 펜만은 꼭 챙겨간다. 그때 우연하게 또 대학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은 노래도 배우고 그래 대학 시험 운이 좋게 대학교에 붙어서 연변 예술학원에 가게 됐어요. 재밌었지요. 시골에 있던 시가지가 사는 거 좋았죠. 노래도 부르고 뭐 어떤 때란 것도 없이 그저 일하다 또 흥얼흥얼 생각하면 저거놓고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좋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내 당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꽃처럼 모여뿐 내 마음 사로잡는 사랑하는 그대여. 언제 봐도 아름다운 내 당신. 꽃처럼 모여뿐 당신이 좋아요. 대학에 나와서 1992년도부터 연길시 초등학교에서 교사 사업했어요. 16년간. 2007년도에도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지부국으로 정근했어요. 거기서 한 7년간 근무했어요. 제일 처음 와서는 좀 그런 점 느꼈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하겠나. 나 밑에서 욕 들으면. 그냥 한 달, 두 달 하니까 또 마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중국이 때 직업이고, 또 한국에 왔으면 한국 사회도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글쎄 하지 않더니 좀 힘들었죠. 일을 할 줄 모르지. 또 공부도 명사 다 따지 않구나. 그래 처음에 일하다가 야단도 맞고 처음에 시키면 자꾸 갈팡질팡 하지요. 어떻게 찾아와야 될지 몰라서. 글쎄 말을 좀 이해 못하는 게 답답하지요. 같은 조선말에 또 한국말은 외래가 많고 하니까 일반말 영어만 하니까 그래 그것도 모르는 것도 물어봐서 알고 그랬지. 한국에서 2주 일을 하면 중국에서 한 달 일한 만큼의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했다. 시를 쓸 종이와 펜을 가지고 이천희 씨는 일을 나간다. 가리봉 골목에 해가 뜨면 허광옥 씨의 가게도 문을 연다. 저 흑룡강청 밀산 복흥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은 91년도 23살에 와가지고 좀 한국에 와서 더 오래 살았죠. 제가 중국에서 23년 살았고 한국에서 24년 살았고 1년 더 살았어요. 처갓집이라 하면은 우리는 거의 중국에서 처갓집에서 많이 살아왔잖아요. 아직 그런 정감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은 자기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난대요. 이 시골 처갓집이라 하니까 오면서 장국을 먹으면서 고향 얘기를 하는 거 더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여기 오니까.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고향 생각하면서 자화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식사한다는 상태가 좋아요. 네. 우리 그 밀산이라는 데는 독립군 분들이 초창기에 시작했던 데예요. 그 상해 임시정부보다도 10년 먼저 시작했던데 우리 그 고향 저기 밀산이거든요. 밀산에 가시면은
한흥촌이라고 있었어요. 그 초창기 밀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마을이 이루어진 데가 한흥촌인데 한국을 부흥시키자는 의미에서 한흥촌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나도 거기서 왔지만 이전에 우리 독립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냐 그런 생각도 들고.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약 150년으로 보고 있다. 그때 이주해 갔던 분들은 가자마자 자기 집 짓고 조선집, 그때는 조선집이라고 그래요. 조선집 짓고 여기서 야채 종자, 곡식 종자 다 갖고 갔어요. 지금도 연변에 가면 한족마을과 존족마을이 가오 보면 압니다. 겉면 봐도 이건 존족마을, 한족마을. 그 다음에 지금도 연변에 그 시장에 가면 조선 오이, 중국 오이 이렇게 다 구분돼 있어요. 이거 뭘 말하냐면 150년 전에 그 만주에 이주해 갈 때 그때부터는 우리 문화를 갖고 살았다는 얘기죠. 1860년대 자연재해로 인해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간 조선인들은 황무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을 잡았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생명과도 같은 땅을 몰수하겠다고 했다. 바로 이때 그 공산당이 야당이죠. 그때는 찾아와서 두 가지 약속합니다. 당신이 우리 따라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두 번째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우리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면 당신네를 중국의 공민을 만들어주고 중국에서 국민이라는 공민이라는데 공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권 부여하겠다. 그래서 그 조선인들이 길 쓰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변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열사비.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열사비. 땅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조선인들은 목숨을 바쳐 항일 운동을 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다. 땅을 의지해 먹고 살던 농부들에게 8월은 아직 농사철이었다. 116만 명 정도의 조선인들은 중국에 남기로 했다. 그 당시 만주 조선인의 반절이 조금 넘는 숫자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중국 공산당은 조선인들에게 약속을 지켰다. 조선족이라는 이름에 정식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토지 사용권도 줬다. 그리고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만들어졌다. 조선인들이 스스로 자치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우리 목숨 바쳐서 얻어온 호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꺼리면 안 된다. 또 마땅히 이런 역사를 알아야 또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주체성과 정체성 자기네 삶의 터전 개척했고 중국의 공민된 것도 목숨 바쳐서 얻어온 거고 그래서 중국의 주인으로 살았고 그 후 조선족은 모여 살며 조선족 학교를 세우고 말과 글, 문화를 이어가며 살아왔다. 우리 그 향에 17개 촌인데 우리 촌만 저기 조선족 촌이었어요. 조선족 촌이고 우리가 6월 1일이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때 나가면은 항상 자부심이 너네 중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나가면 1등 한다는 자부심. 예? 나가면 1등이었어 우리 조선족은. 예. 자부심. 그 중국 땅에서 살지만 중국 사람을 우습게 본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땅에서 조선족의 자부심은 컸다.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서 조선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족은 조선 걸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이 뭘 말하냐면 조선족은 문명이 없다고 얘기죠. 중국에는 인구가 많다는 거가 한족도 문명이 많죠. 근데 상대적으로 조선족은 문명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우리 허씨들 좀 귀한 성이다 보니까 다른 동에 누가 허간에 이사 오면은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다 같은 이런 정말 친척이라고 인사도 시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왔다. 외롭고 힘들던 시절 힘이 되었던 건 바로 핏줄, 뿌리였다. 한국 왔을 때는 굉장히
뭐 힘들었죠. 다 제가 혼자서 어린 나이에 혼자 와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양천 허신에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300명 정도 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 그룹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우리 허준 할아버지가 20대 할아버지예요. 그 허준 할아버지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우리 또 관람도 하고 대정회에서도 여자면 어찌고 회장을 제한동포 양천허신의 회장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죠. 중국에서 왔다 해가지고 누가 아우 그건 중국의 허시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 일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정으로 일을 해준다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연길에서 살다 왔어요. 나도 저는 한 1년 넘었어요. 금방 와서 이게 정말 잘 모르고요. 예, 오니까 참 좋아요 이게. 제한 중국 동포 70만 시대. 태어난 고향을 떠나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온 조선족들. 그리고 이들의 터전 가리봉. 조선족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우리 곁에 있게 된 걸까?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가 구로 공단 지역이었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단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의 각 지방에 있는 쉽게 말해서 없는 집안은 중학교 졸업하면은 여기 올라와 가지고 가발 공장에서 일하고 재봉틀 만지면서 옷 공장에서 일하고 쪽방 생활을 하면서 했던 거죠. 근데 이 공장들이 88 올림픽을 계기로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들은 다 지방으로 이전화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장들이 지방으로 나가고 그 공단이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도 이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90년대 접어들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방들은 다 텅텅 비어 있고, 거기에 이제 90년에서 야금야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하고 중국 동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는 동네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나가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중국 동포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동포들과 거의 교류가 없던 일반 주민들은 조금 낯선 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같지만 다른 문화들의 만남은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었다. 늘 사건 사고들이 잔잔하게 많이 일어나서 이게 지역 주민들이 그냥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아유, 나도 좀 있으면 빨리 좀 이 동네가 재개발돼 가지고 빨리 좀 이 사람 저기 했으면 좋겠다. 마침 그 재개발 계획이 있었고 2003년도 또 2005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이제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기대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뭐 중국 동포들하고 같이 여기서 계속 살 것이 아니다. 이 가리봉동 동네는 언젠가는 해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들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이웃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중국의 저희 신분증인데 그 위에 김정렬이라 돼 있죠 우리 글로 밑에 이제 한문으로 돼 있고 이렇게 신분증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한국의 이 신분증은 이 김정렬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제야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뭘 말하냐면 그냥 외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영문 쓴다 이런 식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이분들이 우리가 같은 핏줄에 고국 찾아와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하나 섭섭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같은 존재이면 중국 동포요. 뭐그 썩는 그게 섭섭한 줄. 같은 존재 승인 안 해야 되잖아요. 한국 중국 동포 교포 말하는. 기시는 다 같은 조선족이잖아요. 황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아마 중국이라고 해도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완전 판팍이에요. 가보면은 너무 오버했다는 생각도 들고 좀 격분했어요. 솔직히 70만 인구가 같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 중에 뭐 나쁜 사람이 없겠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황해 같은 그런 그 개그 코너 그 중국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특정 소수 집단 가지고 그 KBS라면 중국의 CCTV에 해당하는 건데 만약 CCTV에서 어느 특정 소수 민족 가지고 이런 프로를 만들었다. 그럼 이튿날 문 닫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뭐 이 집단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자기네 시청률만 높으면 된다 그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 좋아서 가지고. 근데 데려와서 학교에 붙이면 좀 말투가 다른 것 때문에 또 놀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존조애들 한 조각 교단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오면 같은 민족인데 그런다. 이건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또 이건 애들 그렇게 어른한테 배운 거겠죠. 가리봉의 저녁이 됐다. 별을 보고 일을 나갔던 사람들이 별이 뜨자 돌아온다. 고향 지금 어머니 홀로 계세요. 그러니까 좀 어머니 혼자도 가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고향에 가서 또 이제 뭐 좀 나이가 들면 고향에 사고만한 집을 해놓고 연길 시골 도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생각도 있고 고향집 어머니 흰머리 날리며 이 자식 반겨주던 고향집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타양에 있는 이 자식 손꼽아 기다리시며 긴긴 세월 기다림에 눈먼 어머니 이 아들이 금이 환양 기다리시며 오늘도 언덕길에 오르시었네. 저건 되면 책방 하나 끓여놓고 차도 말고 음악도 듣고 글도 쓰고 그런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을 그렇죠 다 사는 뭐 다 그렇죠. 글쎄 아주 그것까지 생각 안 했다가 조금 있다가 완전히 계속 있을는지 또 모르고 또 가족도 있고. 저는요 살아나면 한국에서 살죠. 중국을 안 갈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오래 여기 와 있었고 제가 뭘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더 많고 근데 그냥 잠에서 꿈을 꾸면은 고향에 있는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 같이 노는 그런 꿈을 꾸는 거지 딱 살려고 하면은 한국에서 살면서 중국은 아직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